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수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From Chip to Cloud라는 큰 주제 중에서 오픈스택에서 NPU 인프라 개발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현재 국내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NPU는 최근에 국내 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에서 출시하고 있는 전성비 또는 가성비로 AI 워크로드를 돌리기 위한 그런 가속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속기들을 어떻게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오픈스택에서 이런 NPU와 같은 가속기들을 실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스택에서 이러한 NPU들을 실제 가상머신과 연동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 그리고 국산 NPU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스택에서 이제 가상머신들을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가속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가속기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이 가상 머신들을 어떤 호스트에 잘 스케줄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에서 NPU와 같은 가속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픈스택은 지금 이제 호스트에 있는 컴퓨터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 그리고 스토리 자원들을 가상화해서 이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EAS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REST API 중심으로 제어를 하고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특징을 인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AI 학습, AI 추론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가상머신 워크로드들도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덕분에 현재 국내 또는 해외의 많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최근 이제 AI 워크로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가속 장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기종 가속 장치들, 뭐 NPU를 비롯해서 TPU 이런 이기종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하고 싶은 니즈들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종 장치들을 클라우드에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수준에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국산 NPU들의 출시 현황입니다. 2021년 퓨리오사 AI 워보이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레니게이드가 출시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 리벨리온의 아톰 그리고 올해 또 아톰 맥스가 출시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리벨 쿼드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빌린트의 MLA100이라는 NPU 가속기도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엑셀의 아델리아라고 하는 NPU도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NPU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산 NPU들을 어떻게 이 오픈스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오픈스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십 개의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은 모듈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모든 모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듈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빨간 동그라미를 친 사이보그와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노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오픈스택에서는 가속기들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가속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보그라는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해당 컴포넌트는 가속기들을 탐지한 다음에 그 가속기들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가운데 있는 자원관리 서비스인 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에 전달이 되고요. 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들은 이러한 가속기 자원들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가용성 정보를 추적하고 그리고 실제 해당하는 가상 머신을 배포하고 스케줄링해서 배치하는 그런 노바 컴포넌트의 스케줄링 정보, 스케줄링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노바 컴포넌트가 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스케줄링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호스트에 가속기를 연동시키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호스트에 가상 머신을 생성한 다음에 가속기를 연동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가속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 컴포넌트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스택에서 이러한 MP와 같은 가속기들을 실제 어떻게 연동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PCI 패스스루 방식과 가상화 방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GPU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GPU 패스스루 방식입니다. GPU 패스스루 방식은 물리 GPU를 특정 가상 머신 VM 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를 하나의 가상 머신에 할당할 수도 있고 두 개의 GPU를 하나의 가상 머신에 할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GPU 하나가 가상 머신에 직접 전용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반 GPU 드라이버를 그대로 가상 머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GPU에서 제공하는 그 고성능의 성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AI 학습이나 추론 환경에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버추얼 GPU, 가상 GPU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물리 GPU를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동시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타임 슬라이싱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기법으로 가상 머신이 이제 이 쪼개진 물리 GPU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 머신 입장에서는 일반 GPU 드라이브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가상화된 vGPU 드라이브라는 별도의 드라이버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vGPU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별도의 하이퍼바이저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의 성능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VDI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추론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개발되고 있는 NPU들은 AI 워크로드에 특화돼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추얼 GPU 방식보다는 PCI 패스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이 방식으로 오픈스택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스택에서 이와 같은 가속기들을 어떻게 가상 머신에 연동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국산 NPU들과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이 오픈스택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오픈스택 사이보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픈스택 사이보그는 오픈스택에서 가속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이고요. 그리고 가속기 장치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가속기에 대한 상태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스택 사이보그 주요 구성 요소로는 사이보그 API가 있고 사이보그 컨덕터 그리고 사이보그 에이전트 그리고 밑에 벤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사이보그 API는 사용자가 이제 REST API를 전달하는 그 요구 사항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보그 에이전트는 벤더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가속기 탐지 기능을 활용해서 각 현재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속기들을 먼저 자동으로 탐지를 한 다음에 그들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이보그 컨덕터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이보그 컨덕터는 이러한 사이보그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의 사이보그 에이전트들이 보내준 내용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별도의 DB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원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스택 사이보그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GPU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를 지원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vGPU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보그에서는 이제 NPU를 AI 칩이라고 별도의 용어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화웨이의 샌드 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인스퍼, 자일링스 FPGA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로 인텔 닉이라든지 NVMe SSD와 같은 새로운 가속 장치들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 NPU와 관련해서는 화웨이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NPU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 NPU를 오픈스택 사이보그를 이용해서 이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드라이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오픈스택 사이보그 2024.1 버전을 기반으로 국산 NPU용 드라이버를 확장 개발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K-클라우드 사이보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치 2.0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GitHub의 오픈 K-클라우드의 K-클라우드 사이보그라는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K-클라우드 사이보그는 국산 NPU용 드라이버 지원을 우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필요사 AI에 대한 가속기 탐지라든지 메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리벨리온이나 모빌린트 그리고 하이퍼엑셀과 같은 그 국산 가속기들에 대해서도 드라이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픈스택 사이보그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픈스택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버그 리포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그 리포팅 시스템에서 DB 관련된 에러 보고가 있었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픈스택 사이보그 내에서 사용하는 DB 연결풀이 계속해서 고갈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이보그에서 사용하는 DB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오픈스택 사이보그가 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는 그런 최종적인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해당하는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DB 연결풀 사용을 정상화할 수 있는 패치를 선제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의 별도의 리뷰 시스템에 해당하는 패치를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메인테인 리뷰를 통해서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 통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국산 NPU 드라이버에 대한 지원 내용들도 현재 메인 라인에는 현재 올라가 있지는 않고 해당한 내용들도 이 리뷰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국산 NPU들이 오픈스택 사이보그 마스터 브랜치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NPU와 같은 가속기들을 실제 가상머신과 연동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PCI 패스스루 설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각 호스트별로 현재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속기들에 대해서 PCI 패스스루 설정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픈스택 사이보그에서 수집된 가속기들에 대한 장치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장치에 대한 상세 속성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상세 속성 정보는 오른쪽에 보시는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CPU나 램과 같이 전통적으로 가상화돼서 단일한 수치를 통해서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면은 좋은데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구성을 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가속기 구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이보그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가속기 구성에 따라서 별도의 명세를 할 수 있는 장치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 장치 프로파일에 맞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하는 장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가상머신 유형인 플레이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플레이버로 가상머신의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오픈스택 내부에서는 해당 유형을 만족하는 가상머신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사용자는 해당하는 가상머신에 접근해서 해당하는 가상머신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속기들이 잘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가상머신을 연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에 대한 가상머신 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총 호스트 3대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해당 호스트에 현재 오픈스택 2024.1 버전의 오픈스택이 설치되어 있고 각 호스트에는 현재 앞서 개발됐다고 말씀드린 K-클라우드 사이보그에서 만든 사이보그 API나 사이보그 컨덕터 같은 서버가 실행되고 각 호스트에 사이보그 에이전트들이 각각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호스트에 엔비디아의 A30 1대, 그리고 A2 1대, RTX 6000 3대,
그리고 필요회사 AI의 오버웨이 세대가 분산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각 호스트별로 가속기들이 가상머신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각 호스트의 가속기에 대한 PCI 패스스루 설정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가상머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속기들에 대한 ID 값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해당하는 ID 값은 LSPCI라고 하는 PCI 명령을 통해서 해당하는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목록에 있는 벤더 아이디나 제품 아이디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먼저 커널 부팅 파라미터에 이러한 가속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PCI 패스스루를 설정할 거야, 이런 파라미터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커널 모듈이 실행이 될 때 PCI 패스스루에서 활용하는 VFIO라고 하는 커널 드라이버가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그 커널 설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스템을 리부트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가속기들이 PCI 패스스루 드라이버인 VFIO PCI 드라이버와 잘 연동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가속기들이 현재 VFIO PCI라고 하는 드라이버들과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가속기들이 이 드라이버가 연동이 되게 되면 호스트에서는 해당하는 장치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 가상머신에서 해당하는 장치들을 직접 PCI 패스스루 방식으로 직접 바인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사이보그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모든 그 PCI 장치들 중에 가속기들이 수집이 되게 되면 오픈스택 사이보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속기 장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을 통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앞서 호스트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각 가속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가속 장치들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성 정보들을 통해서 이 속성 정보들의 리소스 클래스나 아니면 트레이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뒤에 보시는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 예시는 필요사 AI의 오버웨이 장치 한 개로 구성된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앞서 오버웨이 장치에 대한 장치 속성 값을 보면 리소스 클래스 값이 커스텀 AI 칩이고 트레이트 1이 커스텀 필요사 0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값을 가진 DP 오버웨이라고 하는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장치 프로파일을 지정해서 가상머신 유형, 플레이버를 생성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1. 스몰 1. 오버웨이라고 하는 가상머신 유형인 플레이버를 생성하는데 해당하는 플레이버는 방금 생성한 장치 프로파일인 DP 오버웨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가진 가상머신 유형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자는 해당하는 플레이버인 M1. 스몰 오버웨이라고 하는 그 가상머신 유형으로 오버웨이 01이라고 하는 가상머신 생성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해당하는 오버웨이 01이라는 가상머신이 잘 생성된 건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해당하는 명령을 통해서 오버웨이 01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보그 내에서도 이 가속기에 대한 연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해당 명령으로 오버웨이 장치 한 개를 가진 DP 오버웨이라고 하는 장치 프로파일을 가진 장치가 실제 가상머신 위에 방금 생성한 오버웨이 01이라고 하는 가상머신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상머신에 접근해서 해당 가상머신에서 해당하는 PCI 장치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오버웨이 01이라는 가상머신에 접근한 다음에 PCI 장치 목록을 보는 LSPCI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사 AI의 오버웨이 장치가 현재 해당 가상머신에 잘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해당한 필요사에 대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필요사 MPU를 사용하는 응용들을 실행하게 되면 가상머신에서 MPU 장치를 전용으로 활용해서 MPU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K클라우드 사이버그를 통해서 국산 MPU인 필요사 AI 오버웨이 장치를 이제 가상머신과 연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연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기를 연동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머신에 가속기들 연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상 머신에 가속기를 연동시킨 다음 해당하는 가상 머신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NPU 하나, GPU 하나씩 또는 NPU 하나, GPU 여러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상 머신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 해당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게 되면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앞서 보셨듯이 K-클라우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손쉽게 NPU나 아니면 GPU 장치들을 포함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클러스터를 손쉽게 삭제하거나 또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픈스택에서 가상머신 스케줄링 할 때 NPU 같은 이러한 가속기들을 어떻게 인지해서 가상머신을 스케줄링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머신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오픈스택 노바가 관여가 되는데요. 오픈스택 노바는 오픈스택에서 이제 컴퓨트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고요. 실제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속기와 관련해서는 가속기를 연동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크게 오픈스택 API 그리고 스케줄러 그리고 노바 API, 노바 스케줄러 그리고 노바 컴퓨터라는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가상머신 생성을 요청하면 이제 노바 API 컴포넌트가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서 노바 스케줄러로 전달을 합니다. 노바 스케줄러는 가용 자원인 CPU나 메모리, 가속기들의 상태들을 평가해서 이 사용자 요청이 가장 적합한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있는 호스트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선정된 호스트를 대상으로 노바 컴퓨터가 실제 해당 호스트에 가서 가상 머신을 실제 만들고 가속기와 연동이 필요하면 사이보그와 통신을 통해서 해당하는 가속기들을 연동시키거나 해제하는 그런 플로우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바 스케줄러가 이제 가상 머신 스케줄링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필터링 단계와 가중치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호스트를 이제 최적의 호스트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전체 호스트를 대상으로 먼저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이 가용한 자원이 있는 호스트들만 대상으로 이제 가중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2랑 호스트 4는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가중치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수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먼저 소팅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호스트를 해당하는 가상 머신을 배치할 수 있는 호스트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중치 평가 항목에는 현재 CPU 잔여량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가 남아있는 양, 디스크가 남아있는 양, 그리고 가상 머신별로 어피니티 정보라든지 아니면 현재 호스트에 실행되고 있는 가상 머신의 숫자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가중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가속기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가중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스택 노바를 확장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오픈스택 노바 2024.1 버전을 기반으로 가속기들에 대한 상태를 인지해서 가상 머신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 K-클라우드 노바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파치 2.0 라이센스고 그리고 깃허브의 오픈 K-클라우드의 K-클라우드 노바라는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스케줄링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가속기 가중치 평가 모듈, 엑셀러레이터 웨이어라고 하는 그런 모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기종 가속기별로 잔여량을 다 측정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평가하고 가속기들이 가장 많이 있는 호스트에 배치를 하거나 가장 적합한 호스트에 배치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선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현재로는 썬핏이랑 프로덕트핏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속기들이 가중치 평가 모듈 여러 개들에 대해서 다시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가속기에 대한 가중치 배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속기에 대한 가중치 평가 모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기종 가속기에 대한 할당 요청을 분석을 하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기종 가속기별로 실제 필요한 요구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해당하는 가속기들에 대한 현황을 현재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각 호스트별로 이기종 가속기들의 이제 상태를 파악하고 요구량과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잔여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에 따라서 가중치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가중치 배율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호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지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책과 배율을 조합을 통해서 4가지 정도의 그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썸핏 방식의 경우에는 각 가속기들에 대한 잔여량을 그냥 단순 합한 다음에 배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최소가 우선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양수기인 경우에는 최대값을 갖는 경우가 가장 높은 값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덕트 핏 같은 경우에는 각 가속기별로 잔여량을 고부에 대한 합으로 그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마찬가지 가중치 배율이 음수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최소가 우선이 되기도 하고 최대가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TX 6000 1개랑 오버의 1개의 가속기를 요청한 그런 할당을 한 경우에 먼저 가운데 있는 K클라우드 133 서버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RTX 6000 가속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후보에서 필터링 되고요. K클라우드 130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RTX 6000과 오버의 1대가 각각 할당이 되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가속기가 없기 때문에 0점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K클라우드 134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RTX 6000 가속기가 하나 남기 때문에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배율이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K클라우드 130 호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0점이고 K클라우드 134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을 획득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방식의 경우에는 K클라우드 130 호스트가 이제 이 가상 머신을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호스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때 이제 가중치 배율이 양수인 경우에는 K클라우드 134 호스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호스트가 가상 머신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호스트가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가속기에 대한 정보를 인지를 한 다음에 가상 머신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 방법까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픈스택에서 MPO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장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항상 발표하신 분들이 Q&A 시간을 남겨놓고서 발표를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발표에 대해서 질의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패스থ루 같은 경우에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그를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미그하고는 전혀 인디펜던트한 또 어떤 그 뭐죠? 그 GPU를 할당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할당을 하는 건가요? 예, 패스스루 방식 자체는 이제 실제 호스트의 드라이버를 통해서 해당하는 GPU가 인식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위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가상 머신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공하는 방식이라 미그와는 이제 별도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패스스루 방식 자체는 가상 머신에서 직접 어떻게 가속기들, GPU나 NPU 같은 가속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픈스택 기반에서 AI 방식의 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해 주신 김소영 책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